약간 이번에는 조금 산업적인 측면이나 그래도 좀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들 약간 이런 걸 좀 희망적인 이야기 좀 예, 네.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주식들이 좀 있지 않을까.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죠. 물가가 올라가고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내구성을 가진 기업은 흔치는 않은데 그것 자체가 네. 그 기업 환경에 나쁘다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고요. 아.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보니까 의외로 내구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존이 계속 어닝쇼크가 발생하고 하는데 우리가 아마존이 오히려 인플레를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디플레를 만드는, 싸게 만들어서. 그쵸. 가격 비교 잘 되고 싸게 예, 살 수 있도록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자기들이 뭘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하. 뭔가 남들로부터 받는 거니까 네. 자기들이 그 본질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싼 걸 받는데 네. 가장 싸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비교해서 그렇지 모든 게 올라가 있다 그러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기업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는 보면 내구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건 있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구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존은 그 소비자와 생산자가 그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판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고도 없고. 네. 근데 인플레이션 환경이라 그러면 잘 팔리는 재고를 들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은 월마트 주가가 최근에 아마존보다 훨씬 양호했던 것도, 월마트도 어닝쇼크나 주가 많이 밀렸지만 네. 크게 보면 아마존보다 성과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일반화시키긴 어렵습니다만은 현실에서 뭔가 영업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기반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업력이 긴 회사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업종 불문. 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사람들이 뭐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또 사실 금리가 오르니까 네. 순이자 마진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는 뭐 은행 뭐 이런 걸 기대하셨었는데 나중에 밀려버릴 땐 다 같이 밀려버리니까 그럼요. 그냥 진짜 네. 속절없이 당하는 네. 이런 사이클이 돼버리더라고요. 또 안 좋을 땐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네. 덧붙여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경기와 관련해서는 네.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을 텐데 예.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다라고, 이미 빠졌다라고 생각하시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점에서는 주식이 한 1년 정도의 흐름은 우리보다 똑똑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걸 이미 보고 빠졌다라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뭔가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올 가을 이후에 중앙은행가들의 스탠스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다 그러면 네. 얼추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 리스크 없이 그냥 넘어가는 사이클이 만들어질 것 같고, 거기서도 뭐 아주 매파적인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게 뭔가 취약한 부분을 툭 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약간 좀 안 좋은 것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가을 이후에 연준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지도 지켜봐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물가가 좀 피크를 치고 예 그래도 경착륙으로 가지 않고 시스템적 위기로 가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어떤 반등이라든지 상승을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주도하게 될 업종이나 주식은 좀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이막을 우리는 이제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글쎄요, 지금은 뭐 다 많이 밀려 있는 거 아닌가요? 반도체도 좀 싸 보이고, 또 뭐 유통 같은 것도 싸 보이고, 제약 같은 것도 싸 보이고. 네. 저는 뭐 전통 산업의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빅테크를 비롯한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아주 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통 산업 쪽에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뭐 최근에 등장한 이 빅테크 기업 밸류에이션이 비싼 성장주들 말고, 예.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뭐 반도체나 제약이나 뭐 그런 쪽이 되게 싸 보입니다. 네. 약간 수출 쪽에서도 뭐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다 집약돼 있고 네.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그래서 저는 좀 싼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의 팡을 비롯한 네. 성장주들이 있는데, 저는 성장주 투자에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게
그 세상이 그런 기업들이 주도할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틀려서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위 빅테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온라인을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 앞으로 그런 세상은 거의 전 열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도는 하게 될 텐데 네. 그런 세상이 오긴 올 텐데. 네. 그 기업의 그런 기대가 주가에 얼마나 투영이 돼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비싼 주식은 이미 그 세상이 오더라도 그런 기대가 풀리 투영이 된 거고, 우리가 지금 작년 이전에 일종의 기술주 버블이었던 닷컴 버블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닷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쇼핑도 인터넷에서 하고 음악도 인터넷에서 듣고 네. 메일도 인터넷에서 보낸 세상을 꿈꿨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나스닥과 코스닥을 풍미했던 종목들 중에 없어진 기업도 많고요.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있는 기업들이 그 세상의 주역이 되느냐가 다른 차원의 문제고, 네. 우리는 그 다음에 벌어질 사이클까지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예. 기업이죠. 예. 닷컴 버블 때도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나스닥의 압도적인 시가총액 1위였고, 네. 한 20년 지난 다음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몇 해 전에 재작년인가요? 시가총액 1위였어요. 네. 그럼 이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기업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번 그런 성장주가 꺾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내고 그냥 무늬만 성장주는 논외로 하자고요. 네. 지금 그런 주식들은 이미 80~90% 밀렸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훌륭한 회사도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한 65% 조정을 받았어요. 예전에 2000년도부터 한 뭐 네. 2001, 2년 정도겠죠? 조정을 받았고, 65%요? 또 그 몇 기간 동안 주가가 몇 년 동안 아웃퍼폼을 못했어요. 그럼 네. 그게 뭐냐? 그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열리더라도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광해서 그런 밸류에이션을 용인했을 때와 네. 사람들이 평가가 바뀌어서 이게 오래 가는데요. 그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40년 전에도 예. 40년 전 70년대 초에도 미국의 성장주 열풍인 니프티 50라고 네. 하는 네. 매력적인 50종목, 예. 뭐 IBM, 제록스, 맥도날드 다 지금 우리 시대의 팡이 그 시대의 니프티 50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니프티 50를 샀던 그 사람들은 미국의 문헌 기록을 보면 이 주식들은 원 디시전 스탁이라 그랬어요. 한 번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는 주식. 한 번 사면 평생 죽을 때까지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열풍이 불었던 50개 종목은 네,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당시에 너무 좋았던, 좋고. 예. 너무 좋아 보였던. 예. 근데 그 판단이 맞았어요. 맥도널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하는 회사인데, 네. 열광해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면요, 그때 한번 꺾인 다음에 맥도날드나 IBM 같은 주식이 그 전에 고점을 넘어서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10년이요? 네. 그러니까 비싼 주식을 샀을 때는 예. 그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더라도 네, 네. 밸류에이션이 50배, 60배는 먼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로 내가 투영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니, 예. 세상이 그쪽으로 가더라도 네. 기대가 너무 과하면 주식은 한 번 시세 분출 이후에 잘 안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제가 정확히 쪽집게처럼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올 들어서 별다른 반등 없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네. 언제든지 나올 겁니다. 그럼 기술적 반등은 낙폭 과대주가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럼 지금 낙폭 과대주는 성장주들이거든요. 다음에 오는 테크니컬한 리바운딩 붐이 그런 주식들이 저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그게 지속성을 갖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그때가 특히 한국의 해외 투자자분들은 비싼 주식들에게 많이 쏠려 있어요. 소위 네, 기술주들, 네, 네. 서학개미들은. 네. 저는 그 기회가 뭔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